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수급이 있습니다. 수급. 수요와 공급. 대표적인 변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수급이 차지하는 것은 모든 재료에 우선합니다. 수급은. 그래서 단기적인 재료, 장기적인 재료든 어떤 것이든 수급은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에 따른 이제 사이클입니다. 경기 준환 사이클인데 항상 저점과 정점을 오고 가죠. 지금 위에는 파란색이 정점이고 밑에서는 저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사이클이 주기가 계속 오르내림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는 게 부동산이고 아파트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도 어느 곳에 있는 아파트이냐에 따라서 이런 사이클들이 조금 달라지겠죠. 양상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점에서 정점까지 올라가는 이런 큰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요. 사람들은 이제 포기를 합니다. 어떤 포기를 하냐. 내 인생에 이제 아파트 사는 거는 없다. 혹은 내 인생에서 또다시 이런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뭐 주식도 되겠죠. 이런 이제 저가에 아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2008년도, 2010년도 우리가 서울 아파트 꼭지 찍었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는 아파트를 살 기회가 있는가? 그러면서 아파트를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많은 가격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박근혜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도 아파트 좀 사라. 안 샀죠. 그러나 지금 또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제는 또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되는 시기가 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주기라는 거는 계속 반복됩니다. 저점에 오게 되면은 이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죠.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는 떨어지니까 사실은 큰 돈이 안 들어가도 살 수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 때는 언제입니까?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점에 있을 때 그 똥값일 때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정점일 때는 왜 지금 뭐 이제 안달이 나는 거죠. 이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점과 정점이 무엇인가? 어딘가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맥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수급인데 또 수급에 지금 차질이 또 생겼어요. 우리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면서부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다 막아놨죠. 이것은 이제 전국으로까지 다 퍼지게 되면서 입지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도시가 팽창을 대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화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제는 도심 회귀 현상으로 해서 주택에 차지하는 비율들이 도심 쪽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다시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공급을 만든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다 막아놓고. 그런데 이 신도시라는 상기 신도시라는 이 이제 새로운 이제 수요를 만드는 것도 이제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권서도 상기 신도시 회의론, 냉각을 만드는 수요자 이렇게 된 거죠. 공급이 다 차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5대 광역시뿐만 아니라 대구 같은 경우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많이 들지만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을 땅이 없어. 짓고 싶어도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다 무슨 규제를 다 두고 무슨 제초안이니 무슨 요번에 또 아시겠지만 공시지가 무슨 희한한 걸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상기심도시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까지 투기를 해갖고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7명, 청와대에서는 현재 2명 정도가 지금 나왔죠. 청와대 경호처장도 나왔고, 아니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투기를 해야 되는데 위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지금 해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도시를 추진을 중단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중단하게 되면은 여기에 관련된 위에 사람들, 윗대가리들이 얼마나 타격을 입겠습니까? 중단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권서도 지금 회의론이 나오는데 여권에 있는 민주당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다 사람들인데. 우리가 야권에도 있고 여권에도 있고 뭐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다 거기도 나쁜 사람들도 있고 뭐 좀 비양심적인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여권에서 보니까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예,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자. 지금 회의론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기다리고 있는 수도권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이 또 냉가슴을 앓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급이라는 것도 정부 정책이라는 것도 다 변수입니다. 변수. 그래서 이 변수에 놀아나느냐. 우리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 여러분들이 공시지가 얼마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는 변수입니다. 이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거는 저는 일회성이라고 그랬죠. 내년에 이거 공시지가 원위치 한다. 그리고 종부세, 재산세 원위치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이다. 그래서 세금, 그리고 금리도 마찬가지죠. 금리는 항상 변하죠. 오늘의 금리가 내일의 금리가 아니죠. 내일의 금리가 높았던 금리가 그 다음 날도 금리가 높아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변동합니다.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또 제로금리 됐다가 1점 몇 퍼센트 올라갔다가 또 이게 좀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내려갔다가 그리고 재건축 여부. 야, 이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다 변수예요. 그리고 정부 정책 공급이 어떻게 되냐 상기 신도시를 만드냐 그리고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을 하냐 아니면 축소 정책을 하냐 다 변수입니다. 이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 무엇이냐 그러면 이 변수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이 어떻게 됐고 금리가 어떻고 재건축 여부가 어떻고 이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아파트의 가격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죠? 상수. 상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상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상수라 그러고 이건 변하지가 않죠. 변수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변하죠. 때에 따라 변하는 게 변수입니다. 변한다. 그래서 변수다. 예, 변하는 거다. 상수는 어떻게 된다? 고정된 거다. 고정. 그래서 이 고정된 상수를 봐야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항상 세상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상수라는 것, 입지라는 것, 아파트의 가치라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더라도 이게 쉽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변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지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샤넬백이 있어. 빈티지 백이 샤넬백이 나왔어. 이게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한정판.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이 막 미치는 거죠. 예, 한정판 한국에는 10개가 이제 배정됐다고 해요. 백화점에. 이래 보니까 이 샤넬백이 10개가 딱 배정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이게 줄 서 있는 거예요. 이 백을 사기 위해서. 이 백이 한 1,000만 원이라 봅시다. 이 백이 그냥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새벽부터 줄 섰어. 그런데 이 백을 샀어요. 전 세계 한정판 10개를. 그러면 이 백을 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네. 이 백이 가지는 가치는 상수가 뭐예요? 한정판입니다. 세상에 안 나와. 희소한 거예요, 희소한 거. 이 백을 내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도 이런 경우 많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한정판. 그런데 이 1,000만 원짜리 백을 사고 보니까 한 달이 지나서 한 달 후에 보니까 이 가치는 어떻습니까? 내가 느끼는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가치는 떨어지죠. 왜? 지겨우니까 이제는. 자동차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도요. 한 달 지나면요. 다 지겨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차. 주택도 그래요. 집도 그래요. 집을 아무리 조망 좋은 집 한 달 정도 살아보세요. 다 똑같아요. 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자, 이거는 V, value, 가치라고 봅시다. 예, 쉽게 그냥 제가 여기서 보고 가치, 여기는 시간이라고 봅시다. 시간. T라고 볼게요. 갑자기 함수를 만들어 봅니다. 그럼 T라 보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 가치는 내가 느낀 가치는 줄어듭니다. 시간이 1, 2, 3, 4 되니까 나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 샤넬 빈티지 백이
지겨워지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만나는 선들이 계속 떨어진다. 이것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한계효용 법칙이랬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예. 내가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가치를, 이 가방을 가진 이 샤넬백을 팔 때는 어떻게 됩니까? 팔 때는 내가 2배 이상 먹고 팔아요. 내가 페라리 한정판에 있는 걸 전국, 전 세계 뭐 한 10대 정도의 페라리 한정판이 있어요. 람보르기니. 그러나 내가 이걸 7억에 샀어. 그러나 내가 이걸 팔 때는 어떻게 팝니까? 이거를 팔 때는 14억 이상에 팝니다. 왜? 한정판이니까, 희소하니까. 내가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아파트가 있어. 집이 있는데 이 아파트가 영구 조망권이에요. 미치는 조망권입니다. 나는 여기 한 달만 살아도 지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가격을 내가 시장에 팔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10억에 샀어. 이 나중에 30억에 팝니다. 내가 느끼는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한계효용의 법칙은 항상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감하죠. 반비례 법칙. 그러나 시장 가격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상수라는 개념. 이 상수라는 개념은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은요,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가격이 결정돼요. 희소성. 이게 동그라미 보세요. 희소성.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닷가 조망, 영구 조망 바다에 가면 한 달 정도 되면 우울해진다. 무슨 지겨워진다. 한강 조망권 나는 필요 없어. 거기 살아봐야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똑같은데 지겨운데. 그러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게 지겹다 안 지겹다 한 달 지나면 뭐 어떻게 된다 습하다 이 문제가 아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가치는 가격을 매길 때는. 그래서 이 희소성이라는 이 상수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계효용의 법칙하고 가격을 매기는 거는 전혀 다른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착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점일 때 경기가 이렇게 저점일 때 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변수를 체크한다기 때문입니다. 변수를.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는 절대 변수를 체크하지 마세요. 세금이 어떻게 된다. 세금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다음에 세금이 종부세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재산세는 1년에 2번 내죠. 토지 가격하고 건물 가격 이걸 플러스 시켜갖고 나눠서 2분의 1 나눠갖고 똑같은 금액으로 2번 냅니다. 토지에 대한 가치를 재산세를 낸다는 걸 대부분 사람도 또 모르더라고요, 또. 그래서 땅이 중요한 겁니다, 아파트는. 그 금리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공급이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알 수 없는 걸 여러분 체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알 수 없는 걸 여러분들 체크를 하냐 이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입지와 땅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맞박에 잘 주시고, 보유세 4억 1천만 원, 1천만 원, 2억이나 펜트하우스 PH 129죠. 청담에 누가 살까? 저는 이 아파트가 분양가가 200억이에요. 네. 이 아파트가 보유세가 4억 1천만 원이 되고, 그리고 분양가가 200억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한정 입지입니다. 희소성 있는 입지예요. 청담동에. 보니까 배우 장동건, 고수영, 박인비, 일태강사, 현우진 이게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네. 근데 저는 이 아파트가 200억을 상승을 했어. 이 아파트 가치가. 근데 내가 4억 1천만 원 내라 그러면 저는 낼 것 같아요. 왜? 팔면 되니까. 이 팔면 어떻게 됐습니까? 196억이 남죠. 네. 그래서 저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보시면은 영구 조망권입니다. 청담동에 한 동짜리예요. 굉장히 부지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조망이 어떻습니까? 영구 조망. 여기 이 아파트요 살아도요 한 달 지나면 지겨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백 있죠, 가방, 아무리 좋은 자동차, 아무리 좋은 신발, 옷 한 달 내도록 입어보세요. 햄버거 아무리 좋은 맛있는 햄버거 한 달 동안 먹어보세요. 그거 먹을 수 있나? 꿈에 나옵니다. 이거 햄버거 한 달 동안 먹었다 꿈에 나가지고 괴롭힙니다. 정신병 걸려요. 똑같은 거 계속 먹으면. 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 계속 보면요 지겨워요. 그러나 이 한계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죠. 지겨워지죠. 가치는 떨어지는데 매매가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매매가는 여러분들이 지겨우면 지겨울수록 매매가를 더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입지에 대한 한정성이다. 희소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아파트 보세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8억 4천이에요. 우리는 이 아파트가 연도를 보지 마시고
지금 서울에, 인서울에 8억 4천 정도 주고 8억 중반 정도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면은 아주 외곽이에요. 공단이 있는데, 뭐 구로공단 쪽이라든가, 뭐 성북구에 있는 아주 허름한 아파트가 한 8억 5천 정도 되죠.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76년산이고요. 이 아파트는 또 재건축이 또 부러졌어요. 왜 부러졌습니까? 박원순 시절 때 여기는 방공협조구역이라 해서 고도 제한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완전히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가격은 급락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2012년도, 이 13년도에 이 8억 정도의 가격을 주고 내 돈 한 푼도 없이 살 수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왜? 매매가는 폭락하는데 전세가는 계속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서비스 조금 받고 마이너스 통장만 받고 그리고 지금 임대인이죠. 전세 조금 안고 사면요. 거의 돈 안 들어가는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아파트가 12년, 13년도에.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 변수만 생각했어요. 아, 재건축 안 된다. 너희들 재건축 무산됐구나. 고도 제한, 방공협조구역이죠. 방공협조구역이 묶여있다 보니까, 아, 너희들은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입지를 안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당 1억이 넘어가 버렸어요. 대형 평수가 평당이 1억이 넘어갔는데, 지금 63억이 아니고 65억이에요. 60억도 지금 난립니다. 부르는 게 다 값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똑같다고 그러겠죠. 왜? 보세요. 사람들은 저점에 오게 되면은 이때는 입지라는 요소들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점에 오게 되면은 수많은 악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무슨 재건축이 되니 안 되니, 무슨 뭐 금리가 어떻게 되니, 무슨 경제가 어떻게 되니,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억 4천에 있을 때 이 똥값, 이 아파트,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도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온갖 악재만 생각하니까. 네. 그럼 나중에 63억, 60억 넘어가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이때 되면 어떻습니까?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없어서. 네. 물건이 다 동이 나버리는 거예요.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차지하는 교훈이 이겁니다. 우리가 저점이든 정점이든 주택 가격은 항상 어떻습니까? S급지는 계속 올라가요. 왜? 희소하니까.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상황은 뭡니까? 점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변수. 상수만 보라는 거예요. 이 상수만 보는 상황에서, 이 아파트가 주목을 받지 못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목을 받지 못할 경우. 압구정 현대처럼 여러분들이 이거 재건축이 안 된다. 이 쓸데없는 변수들을 체크할 때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그 아파트는 안 된대. 재건축이 안 된대. 이때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입지예요. 제가 왜 여기가 가장 좋은 입지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항상 변수만 보지 말고 상수를 보라는 개념인데, 자, 여기서는 강이 구배치죠. 강이 구배치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의주라고 있습니다. 여의주가 있고 용꿈을 꿉니다. 그래서 용꿈을 꾸면은 특히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이 있어요. 용이 승천하는 꿈. 이거는요, 99% 로또 당첨 꿈이에요. 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뭐를 암시합니까? 네, 돈입니다, 돈. 네, 재력, 재산. 이게 재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재물. 그냥 쉽게 재물이 들어오는 꿈이에요. 그런데 압구정 현대는 서울 전체에서요, 자, 용이 구배치는 곳입니다. 용이 구배치는 곳. 예, 이 용이 구배치는 곳이에요. 이 바닷물이 내려가죠. 여기가 여의주입니다. 여의주. 이 여의주 자리예요. 그래서 서울이 전체 아무것도 없어. 건물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굽이치는 곳 있죠. 그래서 굽이치는 곳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용이다, 용자리다, 용자리. 압구정 현대가 가지는 이 자리가 용입니다. 동그라미 용. 그래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재물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재물. 우리가 강을 보시면요, 압구정 현대는 동양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물이 내려오는 곳이죠. 자, 여기서 압구정 현대로 서양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내려가는 곳이죠. 물이 내려갑니다.
우리가 청담동이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 뭐냐면 물이 내려가는 곳을 바라보고 있죠. 이거는 돈이 내려오는데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값이 비싸는 거고, 압구정 현대도 어떻습니까? 돈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돈을 받아먹는 자리입니다, 이게.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잠원이라든가 반포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미 돈이 내려간 곳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청담동과 압구정은요, 돈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돈이 내려오는 걸 보는 것과 돈이 내려간 곳을 보는 이 자리하고는 이건 어떻습니까? 이 서양이죠. 이거는 돈이 이미 내려간 곳을 보는 거고, 이제 압구정과 지금 동양을 보는 곳들은 이제 청담은 돈이 들어오는 곳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여기는 돈이 지금 어떻습니까? 재물이 쌓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변수를 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8억 4천에 들어와는 내 돈 한 푼도 없는 자리에서 살 수가 있는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냥 자동차 사고, 안 살아도 그냥 전세 살면 되지. 전부 다가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한정입지가 가지는 것은 뭡니까? 아파트의 한정입지가 가지는 것은 이 아파트에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건물이 있으면 상가 건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삼입비치와 협진태양이 가장 주목을 받는 거 이겁니다. 특히 협진태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한정입지예요. 희소성을 받는 입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건축이 안 된다는 변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압구정 현대라든가 협진태양 이 자리는 랜드마크 자리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됩니다. 재건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랜드마크 자리는요. 그러나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압구정 현대와 똑같습니다.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리죠. 왜? 사람들은 변수에 둘러싸여 있다. 재건축이 거기지는 뭐 어떻게 해서 뭐 용적률에 대해서 안 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놓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압구정 현대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8억 4천일 때는 10억도 안 할 때는 눈여겨보지 않다가 나중에 63억 되면은 이 평수가 물론 다르지만 서로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진태양 이런 자리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한정입지라는 거를 여러분들 언제 깨닫냐면은 이 아파트는 20억이 넘어가면 그때 되면은 물건이 다 동남아입니다. 서로가 뭐 못 사가지고 난리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정입지, 희소성 있는 입지, 그리고 랜드마크 입지는요, 여러분들이 가격을 주목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최고가를 현재 가격에서 두세 배 최고가를 쳤을 때, 물건이 동났을 때, 언론이 나왔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흥분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점은 항상 저점과 정점을 오고 가는데, 자,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 변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변수. 상수. 이 땅이 가지는 가치만 하나만 보세요. 세금이 어떻게 되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그거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건축이 어떻게 되고 압구정 현대에 우리가 교훈을 받죠. 네. 한국 방공협조구역 재건축이 무산되니까 여기는 안 된다. 재건축 여부 이런 걸 보지 마세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무엇이냐? 예. 입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입지 하나다. 그리고 그 입지가 가지는 땅의 가치 그 하나만 유일하게 보시라는 내용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